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11월 9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조금 늦었습니다. 녹음 좀 늦었고 바로 완료되는 대로 바로 업로딩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드디어 이벤트가 하나 끝났습니다. 만기일이 끝났고, 어제 그제 지난주 움직임 대비 그래도 그냥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용하게 움직임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색깔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갈림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 움직임 부분하고 이 색깔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를 우리가 꼽는다고 하면 3, 4분기에 대형주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제약,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역시 바이오, 제약 관련된 헬스케어 몇몇 종목군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HLB라든지 신라진이라는 종목군, 셀트리온,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3, 4분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키메이커 역할 부분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주도주, 3분기 주도주와 그 외의 종목군들이 수익률 격차가 상승 속도 자체가 상당히 격차가 많이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중순에 진입되는 이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만기 부분들이 끝나고 다음 달에 선물 오시면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때까지의 어떤 변화될 가능성, 우리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제약 쪽에서 한 47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가 4조 6천억, 코스피가 거의 4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되면 코스피는 4조 5천억이 넘어설 것 같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4조 6천 500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 장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소 쪽에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창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금융투자 창구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거래소 쪽 한 1,300억 정도, 여기가 만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특징이 경기 민감주 쪽, 순환매 계속 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순환매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 건설, 그 다음에 화학, 철강,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홈쇼핑주들이 실적 부분들이 좋다는 그런 부분들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반등폭이 좀 켰는데, 여기가 계속 순환매 부분도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전기전자라든지 이쪽 제약 부분들은 시세를 분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부분들은 정고점을 예전에 최근 고가 부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지난번 고점 부분들을 다시 돌파를 하느냐,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가 돌파 부분들 박스권 지난번 고점 부분들 돌파하느냐가 4, 4분기에 가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지수 상승 부분들, 그런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은 쉽게 나오지는 않겠죠. 워낙 지금 보면 수급 자체가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외국인들이 분산시키고 있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3천억, 5천억 정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흔드는 장세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까지도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군, 3, 4분기의 주도주군들은 여기서 고점 돌파의 테스트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작은 박스권 파동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목표 수익률 자체를 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이미 시대를 분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3,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부분 나올 때부터 밑에 종목군들,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가고, 그것도 기준선 잡아놓고 기준선을 지키면 5일선이든 21선이든 간에 추세 하단 부분들 설정해 놓고 그 가격들 유지하면 그냥 추세로 끌고 가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건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군, 바이오 쪽만 헬스라든지 이쪽 부분하고 IT 전기전자 제약 부분들은 조금 횡보하는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차라리 우리가 새롭게 본다고 하면 종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종고점 돌파를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관심권을 두셔도 된다. 그래서 그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디 쪽 보자고 그렇습니까? 그 외에 경기 민감주 섹터들, 조선, 건설, 삼성엔지, 삼성엔지도 오신 그런 대로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도, 그 다음에 철강, 조선주들 이쪽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유하신 분이라면 추세 매매 부분들을 계속 하시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기존 주도주 외 종목군들의 수급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 그래서 꼬리가 앞으로도 다음 달 선물 옵션 도급이 많기 때까지는 이렇게 파생이 꼬리가 몸통 흔들면서 그 주변 종목군들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1, 2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 하이닉스 어제 좀 소폭 하락 부분 나왔지만 LG화학이라는 삼성물산이 1% 정도.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물산하고 합병 가능성 부분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다시 지금 시장에서 또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이 그 삼성 엔지의 지분 부분들을 많이 1대주주, 2대주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되게 꼼수가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삼성엔지의 합병 가능성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모멘텀 부분들이죠. 개별적인 모멘텀. 오늘 뭐 홈쇼핑 관련 것도 보면 실적 기반의 뭐 현대홈쇼핑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 그 다음에 CG오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밸류상으로도 낮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밸류상으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자동차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죠. 느리지만 차곡차곡 올라와요. 20, 30% 정도 저가 대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구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드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있었던 종목군들은 그 하락폭이 만약에 50%였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 50%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다면 그 하락 부분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 회복 모드, 화해 모드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회복 부분들이 계속 좀 탄력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된 부분만 한정된 게 아니라 자동차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여행, 그 다음에 컨텐츠, 그쪽 우리 그 뭡니까 문화 컨텐츠, 뭐 SM이라든지 뭐 JYP,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문화사업 부분들을 진행하는, 오늘 CJ 제일제당이 오늘 급등 부분들 나왔죠.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 가 있던 종목군들이 천천히 그 하락 부분들을 회복을 하는 그런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군들에 다들. 그래서 그쪽을 차라리 여러분들이 더 관심권을 두시는 게, 비중 부분이라든지 투자의 확대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실 섹터는 그쪽 섹터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동차 쪽에서는 만두가 5% 정도, 기아차도 한 1%, 쌍용양해가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쌍용양해는 지금 그쪽 시멘트 쪽은 M&A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LG드프는 뭐 2만원대 후반, 2만원 9천원대 부분들은 여기는 저는 보겠습니다. 가격적인 매력 포인트 부분들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관심권 부분에서 방향이 좋아요. OLED라든지 뭐 버닝 현상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튀고 싸우지만 그 기술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 부분들을 해줄, 그리고 지금 주가의 어떤 그 변동폭 부분들이 조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 중국 투자권 때문에 지금 조금 밀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가부가 진행될 가능성 부분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신라젠 종목군을 장중에 보고 있으면 롤러코스터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 4일 동안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장중의 변동폭이 기본 한 10%에서 20% 사이의 장중의 변동폭이 나요. 하루에 움직임이 상하 밴드가 15% 전후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코스닥 상한가, 하한가가 15%였죠. 그 변동폭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꼭 어차피 매매 부분들은 계속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예전에 그 종목군들의 그 흐름 부분들 볼 때 마지막 끝물 파동에 저렇게 변동폭이 컸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또 슈팅이 나와서 뭐 9만원, 10만원 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준가 부분들 설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저기 종목군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 부분들이 좋아요. 기존 3, 4분기에 주도주 섹터 부분들에서 이제 체인지가 되려고 하는, 여기가 계속 에너지를 주가도 보면 지난번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시장에서 모든 악재 부분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 제가 밸류상으로 진짜 쌉니다 라고 코멘트 드렸을 때 시장에서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아무도 관심권을 두지 않았어요.
반대로 우리가 꼭지가 찍었을 때 너도 나도 다 여기에 관심권을 둬요. 그리고 이제 그게 꼭지의 형성 부분들하고 극점 찍고 나서 이제 다 하락 파동 부분이 나오죠. 이 극점, 상승의 극점하고 하락의 극점 부분들에서 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시장에서 보는 그 종목군을 바라보는 관심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어떤 변곡점들이 보입니다. 저기는 예전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밸류상으로 너무 싸다는 코멘트를 드렸지만 저기는 너무 좀 과해요. 아시겠죠? 그래도 넘어가더라도 그것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혹시나 여기에 관심권 두신 분은 차라리 투자라는 부분들은 얼마나 자기 자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 중요하지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쪽 종목권들은 매매하실 거면 차라리 그쪽 종목권을 보지 마시고 밑에서 낙폭과대라든지 지금 뭐 사드 관련주들 전평가 리스트 부분들 있죠. 차라리 좀 덜 움직였던 종목권들 밑에서 안전마진 부분들을 확보하는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기 하나가 끝났습니다. 만기가 하나 끝났고 이제 주 후반에 이제 에이펙 회의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부분들 아침에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세제 개편안 하원 표결이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내용 부분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조금 말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일 아침에는 이게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들이 러시아 2000의 주가 상승과 하락 부분들을 방향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것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런 케이스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보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주도주군은 쉬어가는 파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대안으로 그 외의 섹터들이 밑에서부터 상승 파동 부분도 이끌어내는지, 계속적으로 보면 지금 순환매 장세,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 11월 중순 정도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하시면서 매매 관심권을 좀 두셔도 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금일 11월 9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급 조절 부분들 하시고, 오늘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법안 관련된 부분도 좀 통과가 좀 됐죠. 그래서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12월과 1월 달에는 새로운 신년 부분들이 시작할 때 정책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모멘텀을 갖고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자금을 위해서 너무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 그 기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활발하게 쓰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팟캐스트 팟빵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에 구독하기, 그 다음에 추천 많이 부탁드리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